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대 반란군이 이제 20일 날 여수를 점령하고, 그리고 경찰서장 고인수를 다 죽이고, 경찰들을 죽이고, 우익들을 닥치는 데 다 죽이고, 그리고 인민공화국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20일 날 오후 3시에는 순천을 점령하고, 경찰 500명을 이제 막 죽이는 중인데, 일본은 이제 도망가고, 일본은 죽고, 그리고 이제 양재원 서장은 그냥 질질 끌려다니자 죽고, 우익들 다 죽이고, 인민공화국을 떡하니 깃발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걸 진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압을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뭉쳐가지고 굴에 거쳐서 남은 거쳐서 막 서울까지 막 북진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막아야 되겠어요?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사상 폭동을 일으켰는데 폭동을 진압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압을 하지 않고 그 폭도들이 양민들 죽이는 걸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우익을 죽이는 것도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국가가 할 일이 뭐예요? 진압해야죠.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야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지. 사람 죽이는 살인자로 내버려 두면은 이 그냥 무법천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진압을 해야지. 진압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되겠어요? 경찰 다 죽지, 우익 다 죽지. 그리고 이제 인민공화국이 돼버렸죠. 여수 순천은. 갖고는 이제 21일 오후에 홍석중하고 김지호고 각 대대장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할 때, 홍석중은 이제 순천만 딱 막아버리면은 순천이 도로가 큰 산, 이렇게 산이 양쪽에 있으면은 이 계곡으로 돼 있어요. 도로가 순천에서 여수까지. 그러니까는 한 200고지, 종구산 같은 거 200고지 양쪽에 이제 고지가 많으니까 고지만 딱 지키면은 국군이 쉽게 순천이나 여수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홍석중은 양쪽 고지를 딱 지키고 순천역 여수만 지켜서 우리가 6개월이나 7개월이나 1년만 버티면은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대한민국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전으로 버텨서 다른 연대가 호응하도록 해야 된다.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그리고 대구 6연대, 부산 5연대, 이런 연대 안에 좌파가 있으니까 그 좌파들이 막 데모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김재현은 아니다. 여기서 이제 구례를 거쳐서 남은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홍석중은 올라가다가 지금 이리에 군산에는 12연대, 그리고 광주에는 4연대, 마산에는 15연대, 3개연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올라가지를 못한다. 다 포로로 잡혀지.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성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홍석중하고 김재호가 이제 좀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총지휘자가 누구냐면 김지혜예요. 그러니까 김지혜가 지휘자니까 홍석중이가 더 이상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굴에 거쳐서 남원 거쳐서 막 북상하자고 이제 이제 결정이 결정된 거죠. 이것이 13대 반란군이 망하는 원인이 됐어요. 만약에 홍석중이가 주장한 대로 여수 순천만 딱 성을 지키듯이 지키고 있었으면은 대한민국 참 문제가 될 뻔하려는데, 그래도 홍석중 의견 안 듣고 김제 의견 들어서 성문을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구례 전투에서 그냥 작살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벌교, 보성, 화순, 학구, 광양, 하동을 분산시켰어요. 병력을. 그러니까 이제 여수에 1개 대대가 남고, 그리고 2개 대대, 그리고 인민위원들을 합쳐서 한 2,000명이 이제 넘게 이제 왔는데, 그걸 또 이제 벌교, 보성, 화순, 학구, 광양, 하동으로 이제 중대 단위지 소대 단위로 이제 쫙 보내버리니까 병력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망하는 진압되는 또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이제 20일 날 이렇게 육군본부에서 이제 진압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진압은 내려온 참모총장 그때 최병적 준장이에요. 그리고 작전참모부장이 정일권 대령, 그리고 정보국장 백선 중령, 비행기로 이제 강주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의 총 진압군 사령관을 송우선 준장을 임명하고 참모장에 백선엽 중령 착수참모에 김정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정군은 백선엽 장군이 쓴 지리산 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4.3 사건은 중앙당 지령이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양주은이가 그것 가지고 저 4.3 사건을 13대 반란 사건을 조사하고 4.3을 조사하는 조사국장인데 이 사람이 중앙당 지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뭐 중앙당 지령이 있다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되게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선엽을 찾아갔어요. 어째서 세상에 북한에서 50선거를 반대하고 스탈린이 반대하고 저 박헌희가 반대해서 50선거를 반대했는데 아니 제주도 같은 조그마한 데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50선거를 반대하느냐고. 근데 저 백선엽 장군 책은 어떻게 이렇게 50선거는 중앙당 지령이 없다 이렇게 썼느냐고 막 항의를 했더니 자기는 김정군이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김정군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김정군이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김정군은 저 여수 10선대 반란대 작전참모로고 군인 장군으로서 제대는데 어떻게 스탈린이 50선거 반대고 김일성이 반대하고 박헌희가 반대하고 그리고 남도당이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50선거 반대해서 중앙당에 의해서 50선거 반대해서 4.3 폭동이 일어났지 어찌 중앙당이 없다고 백선엽 장군한테 이야기하고 백선 장군이 그 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지금 4.3 사건에 중앙당 지령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싸늘하게 만드느냐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또 전화를 끊더라고. 계속 전화해도 내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김정군이나 백선엽이나 알고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요. 백선엽도 엊그저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정군은 저 호남 사람으로 부잣집 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저 선산 사람으로 좀 생활이 어렵잖아요. 김정군이가 많이 박정희를 경제적으로 이제 도와줬죠. 그 김정군 밑에 박정희가 작전참모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육군본부에서는 군산에는 12연대 이래는 이제 막 급파를 시켰어요. 이제 그 순천으로.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는 4연대 이성가가 이제 연대장이죠. 4연대를 급파시키고 전주에 있는 3연대가 있어요. 3연대를 급파시키고 그래서 군산에는 12연대, 이리에 있는 3연대, 광주에 있는 4연대, 마산에 있는 10은 4기연대가 이제 진압을 하고 막 지금 순천으로 이제 모이죠. 그 모이고 의논할 때가 이제 20일 날, 21일부터 이제 진압에 들어간 거예요. 12연대, 3연대, 4연대를 주력으로 학구에서 반란군 북상을 저지하고 광양 15연대, 보성 벌교는 4연대 일부를 조공으로 해서 순천은 3개 방향에서 지금 진압에 들어간 유병헌이가 죽었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학구예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그 순천에서 구례 가는 그 중간에 전투 지역이죠. 유명한. 그런데 4연대 2개 중대가 보성 탈환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냥 반란군한테 진압군이 그냥 패배를 해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5연대 연대장이 최남근인데 광양에서 저 순천으로 진압으로 갔는데 연대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김제를 만나고 온 거예요. 연대장이. 그거는 최남근이가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을 바꾸고 그 혼란이 튼다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익이고 어떤 사람이 자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구 전투 유병헌이가 죽은 자리 그 학구에서 13대 반란군하고 이렇게 이제 저 4연대 광주 4연대하고 학구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13대 연대가 4연대에서 갈려나와 가지고 연대를 창설했죠. 그러니까 14연대
장병들하고 사연대 장병들 군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압을 그러니까 이 저 사연대 장병들이 총을 잘 안 쏘는 거예요. 어떻게 엊그저께 내법안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분이 저 반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총을 쏘냐. 그래가지고 사연대고 13대 반란군하고 학교에서 만났는데 서로 총격전을 하지 않고 싸움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연대 연대장 이성가도 참 골치 아프지. 12연대장도 그냥 골치 아프지. 그러는 거. 그때 이제 12연대 부연대장 백선엽 동생 백인계가 자기 부하들을 딱 데리고 오는데 군산에서 출발할 때 내가 너희들 원망하지 않겠다. 지금 순천으로 진압으로 13대 반란군 진압으로 가는데 그 진압에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런 진압에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애들 가지 않겠다. 나는 싫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 신원을 보증할 테니까 빠져라. 그리고 진압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게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할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그거는 이제 빠질 사람 빠지고 싸울 사람은 싸워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백인기예요. 오자마자 13대 반란군은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냥 쫙쫙 올라가서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13대 반란군은 학교에서 싹 물리쳐 버렸죠. 그거는 다시 이제 순천도로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13대 반란군이. 그러니까 백인기가 이렇게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유도를 잘하는 선수가 있고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가 있듯이 백인기가 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참모총장도 오고 국방장도 오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인천에 인천대학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학교 운영할 때 좀 점잖게 교수들이나 점잖게 운영하는 사람들 따도 그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투드러 패고 그냥 군시기로 고함질르고 떠들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그냥 인천 시민들하고 이거 백인이 나쁜 놈이다 그냥 내쫓아버려갖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싸움도 잘하지만은 좀 인자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이 참 아까워요. 아주 싸움은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구례에서 낚시법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해요. 백인기 안 했으면 대한민국 49년도 넘어갈지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구전투에서 이제 12연대 백인기 부대가 13대 반란군은 그냥 싹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3일째가 되죠. 순천 탈환을 하고 그때 이제 계엄령 내리고 송우선 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아침 6시에 진압군에 이제 진압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천 경찰서를 이제 진압군에 딱 가서 보니까 경찰 70명이 죽어가지고 시체로 있어요. 그 진압군으로 간 이렇게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총 맞아서 죽고 두드러 맞아서 죽고 그냥 칼로 찔려서 죽고 그리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고 대창으로 찔려서 죽은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좌파를 빨갱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같은 동족끼리 더군다나 국군을 죽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저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그 70명 죽은 것을 보고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 진압군들이. 그러니까 막 진압군들이 분노하고 악에 받쳐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순천에 가서 여수 가서 국군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막 죽였냐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그냥 분노를 않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순천 사람들을 그냥 싹 국민학교를 집합을 시켰어요. 나이 들은 사람들, 여자들, 어린이를 빼고 젊은이들은. 그런데 잡아놓고 보면은 나는 군인이 아니다, 반란군이 아니다. 이거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싹 벗겼어요. 그래갖고 머리가 짧은 사람. 그리고 빤스는 군인이 군인 빤스를 줬어요. 파란 거. 그 빤스를 다 확인했어. 일반 빤스를 입은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군인 빤스를 입은 사람은 싹 잡아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빤스를 군인 빤스 입었다. 저놈도 입었다. 저놈도 잡아라. 저놈도 잡아라. 그래서 손가락 총질이라고 좌파들은 그러는데 그렇게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군인 빤스 저놈들은 다 잡아. 갖고 싹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머리 짧은 사람 다 잡아. 근데 뭐 나는 저 14인대 반란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인 빤스 입은 사람은 거기에 껴있으면 그건 반란군이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싹 잡아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순천에서 인민재판을 해갖고 이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재판 검사 박창길과 인민재판위원 11명을 그냥 싹 잡아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군인을 또 그냥 총살을 시켜버렸죠. 그런 것들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순천은 쉽게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수는 순천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수 이제 진압으로 갔다가 군인들이 많이 당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여수 탈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